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입니다. 3회. 네. 자, 3회는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65% 정답률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고요. 상위 30%는 한 82점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저랑 수업해본 분들 아시지만 제가 요거 계속 보여드리잖아. 이게 좀 실질적 의미의 사실은 경쟁이야. 그래서 한국사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나왔을 때 요 정도는 좀 맞는 사람들끼리 합격을 경쟁하시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평균이고 여기는 실질적인 합격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 됐죠? 그래서 그게 상위 3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 경쟁률 10대 1이다, 뭐 20대 1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점수로 떨어지는 분들, 특히 꽈랑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당일날 안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꽈랑 나는 사람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실질적 경쟁이라고 말할 때 보통 3명 중에 1명이 붙는 것 같아. 3명 중에. 됐죠? 그래서 제가 늘 상위 30% 말씀을 드리는 거야. 10대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요 3명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물론 한국 사람만 학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붙고 누군가 떨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늘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여러분 제가 되게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되게 스피드하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실제로 좀 낮았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지금 이제 한 3주 남은 거죠? 3주. 그치? 공부할 시간으로 3주 남았잖아. 되게 빠르지? 빠르지? 아니야? 싫어? 시험이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이 감정도 이중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거랑,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랑, 그치?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어디 이제 아프면 안 돼. 됐죠? 네. 그리고 늘 좋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한번 잡으면 그러니까 시간제에서 실전처럼 푸는 게 좋아요. 되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바로 1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 자료 너무 쉬운데? 됐죠? 딱 보니까 뭐야? 팔조법과 관련된 거잖아. 한서지리지에 있는 고조선이네요. 근데 정답률 좀 떨어졌지? 그러니까 정답률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정답 선지가 좀 낯설어.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요. 사실 요거보다는 정답률 좀 높아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조선이고 이 선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고법으로 그냥 답이 나와요. 그죠? 자, 고조선이고 자, 중국 제나라와 누구야? 몰라.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자, 그다음 중국 9년에 하나인 현도군을 공격해서 요동 지역으로 몰아냈다. 자, 그럼 이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사군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거 누구야? 누구긴 고구려지. 그죠? 자, 특산물로 과마. 그러면 이거 뭐야? 당궁, 과마, 반어피. 그럼 누구예요? 동해. 그렇게 말해야 알지. 그러시면 안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왕아래 가축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 구별했으니까 부역.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은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네. 그러니까 고조선이 옛날에 제나라와 교육을 했구나. 됐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건 눈두리만 찍어주세요. 이건 근데 언제냐면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사실은 다 위만조선이야. 다 위만조선. 그치? 근데 이건 당군조선이야. 당군조선. 됐죠? 그래서 이거는 BC 7세기 때예요. 여기에 있는 제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나라 얘기는 안 하고 고조선 얘기할 때는 당군조선에선 연나라 얘기하고 위만조선에선 마지막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한나라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BC 7세기에 제나라와도 교역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거리 교육이야.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선지가 낯설어서 정답률 좀 떨어졌는데 사실은 나머지 그 소거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문제는 그냥 답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고구려 동해 부여니까 답이 갈 수 있는 데가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노트장 찍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는 언제냐면 당군조선 때야. BC 7세기야. BC 7세기 얘기야. 되죠? 참고로 노트장만 찍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바로 갑니다. 2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1, 2번이 똑같거든? 똑같은데, 얘가 뭐냐면, 정답 선지 중에 정답 선지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얘들이 그 다우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지금 이 문장도 내가 다우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시죠. 됐죠? 이런 의미로 꺼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요 내용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가 이 국왕을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은혜로운 조칙을 받았대. 됐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배하는 이 땅을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폐강이남, 폐강. 자, 폐강은 누구의 옛 이름이라 그랬어? 그렇지. 대동강의 옛 이름이야. 대동강. 됐죠? 그리고 폐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항상 이 말은 똑같은 거야. 폐강은 그냥 폐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살수는 어디라고요? 청천강. 폐수는 대동강. 그리고 아리수는 한강. 그러니까 요 정도 옛지명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대동강 이남 땅을 지금 당나라,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 사신이 이 국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 땅이라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야? 당연히 신라왕이지, 신라왕. 그리고 이제 당나라 황제에게 대동강 이남의 땅이 그러니까 신라 땅임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군지 알겠지? 누구야? 성덕왕이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레무왕이 그러니까 당나라 싼통을 갖다 때리고 기억나? 그랬더니 이제 당나라가 야 신라 도와줘. 그래서 이제 신라 성덕왕이 군대를 동원했던 그러면서 관계가 개선되면서 바로 요 시기가 뭐냐면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국교가 재개되는 거야. 성덕왕 때. 됐죠? 그러면 문제는 성덕왕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실제로 이 문제는 정답 선지가 어려워요. 됐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군제를 정비해서 지방군을 6정에서 10정으로 개편했다. 자, 그럼 이거 누구야? 통신라 군제도 개편 누구예요? 무조건 신문왕이지.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신문왕. 맞지? 그 다음에 9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꿔. 이거 누군데? 예, 노력 많이 했던 경덕왕. 됐죠? 그래서 한주, 명주, 강주, 무주 이렇게 한자식 명칭이 나오는 건 언제야? 확정되는 건 경덕이에요. 우리가 구주 오성경 외울 때 구주의 이름은 최종판 경덕왕 때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이거 되죠? 그 다음 일본군이 300척의 배를 끌고 동해안을 침략하자 이를 격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한번 보고 가자고. 됐죠? 밑줄 한번 쳐봐요. 교과서에 없어. 국정교과서에도 없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은 다우에서 문장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됐죠? 그래서 자, 요 얘기가 언제야? 이게 성덕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정답 선지가 어려워요. 됐죠? 정답 선지는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나머지 걸 통해서니까 소거법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다음에 설종이 풍왕서. 여러분 풍왕서가 뭐죠? 풍왕서가 화왕계예요. 화왕계. 됐죠? 네, 그러면 화왕계. 근데 어쨌건 그거 몰라도 돼. 설총이 어떤 왕에게 사실은 간신을 멀려라 이런 글을 줬어. 이 왕 누구야? 신문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나오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소거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2번이 압도적으로 많았네. 됐죠? 네, 그래서 2번, 4번, 오히려 3번이 1, 2위에도 못 들었어. 됐죠? 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눈도장 한번 찍고 가시죠.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번 다 했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내용 보니까 뭐야? 민족문선의 정답률 80%야. 됐죠?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시령, 그 다음에 무슨 관모답, 그 다음에 연수위전답, 촌주위답. 됐죠? 이런 각종 토지된 기록도 있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시령은 오늘날 정확하진 않아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시령이라고 불리우는 관료에게 준 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게 현재 다수설이야. 자, 인구는 남녀 망라해서, 틀렸는데? 연령별로 몇 등급이야?
6등급이지. 됐지? 맨날 이거 숫자 바꿔치기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럼 9등급은 뭐야? 호를 나누는 거죠. 인구의 다수에 따라서 가호를 사실은 9등급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잘하셨고요. 4번입니다. 자, 4번도 거의 다 맞았어. 정답률 88%가 넘어. 자, 그래서 봤더니 그는 봤더니 누구야? 충선왕이죠. 자, 그래서 충선왕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급록, 천추궁경록, 역사책을. 근데 여러분 여기 문장들은 제가 다 다우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정답률은 높은데 성질은 그렇다는 얘기야. 되죠? 그래서 자 1번은 충렬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홍자본과 손잡고 그 다음에 사리문 같은 기구를 설치했던 거 충선왕 정답입니다. 됐죠? 그리고 홍자본은요 충열왕 때부터 활약을 해요. 그래서 충열왕 때도 보면 홍자본이 뭐 예를 들어가 개혁안 좀 몇 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선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은 고민왕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찰리변이 도금 누구야? 충숙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충숙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의 아들. 자, 밑에 나옵니다. 5번이에요, 5번. 자, 다음 인물이 자 활약했던 시기 하고 봤더니 지금 봤더니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친원의 무리들인 것 같아. 근데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기구가 결정적이네. 봤더니 뭐야? 응방이래잖아. 응방이 뭐예요? 매 잡아서 훈련시켜서 납품하는 부서지. 그쵸? 자, 그러니까 원간섭기네요. 자, 원간섭기 문제입니다. 정답률 78%가 넘네. 이것도 대부분 다 맞춘 문제야. 자, 후기에 처가 많아져서 그 다음 다처의 사례가 생겨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몽골의 영향이야. 왜냐면 이 유목민들이 엄청 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간섭기에 들어가면서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배층들 중에 좀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조금씩 좀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늘 가정내에서 여성의 지위 맨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서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8종 교과서 문장이야. 지금 요 문장은 천재 교과서긴 한데 8종 교과서에 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자신의 재산 있죠. 자기가 데리고 온 노비라든가 토지라든가 가옥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남편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 말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처가살이 많이 하잖아. 솔선, 남겨오건. 그죠?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6번 갑니다. 자, 매수신 그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래서 왕자인 신분인 그가 승려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 화엄종의 홍황서의 주지야. 끝났다. 누구야? 의천. 됐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됐죠? 의천 진울 원효 이상에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지, 3번. 됐죠? 1번은 뭐야? 진울. 2번은 보우. 3번은 천태사교의 재관. 그래서 보내놨더니 너무 열심히 해서 중국 천태종이 13대의 교조가 된 건 의통. 됐죠? 네. 그래서 전부 광종 때 사람들이지. 자, 뒤로 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자, 7번입니다. 7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조선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됐어. 근데 이거 조금 틀렸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죠. 자, 가의 아버지는 의경세자야. 가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대. 어머니는 뒷날 인수대비가 되는 한시. 소해왕후 한시야.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의 권세가 한왕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집안의 여자지. 자, 그런데 가는 5살이 되던 해 자산군으로 봉해지기도 했대요. 여러분 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종입니다. 성종. 됐죠?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의경세자는 그러니까 세조의 아들이잖아. 세조. 그렇죠? 네, 세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수대비는 세조의 며느리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세조의 손자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원래는 의경세자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의경세자가 사실은 왕이 올랐어야 되는데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어요. 됐죠? 그래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 예종이 왕이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예종이 또 갑자기 죽어. 그런데 예종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 그래서 의경세자 쪽으로 공이 넘어온 거예요. 되죠? 근데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이 또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순위가 3위예요. 3위.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되지. 근데 3위인데 이 사람이 왕이 오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형이 누구야? 이 형이 월산대군이야. 됐죠? 그리고 그다음 그 동생이
자산군, 자을산군이에요. 그런데 형을 제치고 둘째인 자, 이 자을산군이 왕이 오르게 돼. 자, 이 사람이 누구야? 바로 성종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초제를 담당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월산대군의 사저가, 그러니까 이제 형한테 집이라도 좋은 거 준 거야. 미안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 월산대군의 사저가 궁이 돼. 궁. 그렇죠? 그래서 외란 때 왕이 머물렀던 행궁이 되고요. 나중에 광해가 이걸 좀 증축을 해서 뭘 만드는 거야? 경운궁, 덕수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중에 성종이 그래서 할머니들 많이 모시고 산다니까. 일단 자기 엄마가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예종의 부인이 있어. 근데 더 끝내주는 건 세조의 부인도 살아있어. 이 사람이 바로 정의왕후 윤씨야. 이게 조선왕조 최초의 대리청정이에요. 그래서 14살의 어린 성종을 왕위에 앉혀놓고 실제로 대리청정을 누가 하냐면 인수대비가 하는 게 아니야. 예종의 부인도 안 돼. 왜냐면 아직 짬밥이 안 돼. 더 위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세조의 부인.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윤씨예요. 그래서 정의왕후 윤씨와 사실은 한명회가 결탁해서 누구를 왕위에 앉히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자산군 성종을 왕위에 세우게 되죠. 네, 그래서 성종이었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고인단 서명을 오른 거예요. 초대를 담당한 여러분 소육수 폐지는 언제야? 중종. 그렇죠? 조광조의 건이잖아. B 틀렸는데요. 자, 유양설 부활하는 거 맞잖아. 세종과 성종은 부활, 태종과 세조는 폐지. 기억나죠? 오케이. 자, 동국통감 편찬을 주도했으나 완성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세조. 됐죠? 그 다음에 이징옥의 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이시의 난은 세조라 그랬죠? 근데 이징옥의 난은 뭐라 그랬어? 이건 단종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 됐죠?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다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동생 안평대군 죽이고 권력 잡는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징옥의 난은 단종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되죠? 이것도 조금 오답이 좀 있었던 문제인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자, 8번 답 역색 사실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거의 83%, 84% 정도 되는데 됐죠? 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일단 맨 처음이 뭐야? 세종. 그죠? 향약 채취 원령. 그리고 의서 트리오, 세종 트리오 기억나지? 향약 채취 원령이 약초. 그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처방법 또는 약초를 다시 정리하는 게 향약 집성방.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은 한 15년 있어야 돼. 세종 말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여러 가지 의학 지식들이 총망라된 그러니까 동양 최대 의학 백과사전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지? 걔가 이름이 뭐야? 의방, 유치. 됐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세종 때 의서 1, 2, 3.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종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원인석번의 세종. 그죠? 그 다음에 악학개범은 성종.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상자. 여러분 이상자는 어느 시대래요? 16세기. 그래서 16세기 중종과 명종 시기에 활약했던 노비 출신의 천재 화가가 이상자예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9번. 자, 조선영기 사회 모습. 자, 옳지 않은 것. 아니, 옳은 것 모두 고르면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밑줄 좀 쳐드릴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비상교과서에는 없고요. 비상교과서에서 나오는 교사용 지도서. 됐죠? 그러니까 이 현직 교사들만 봐요. 이건 여러분 시중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됐죠? 그래서 경국대전에 자, 명문들을 몇 개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자, 해볼게요. 자, 신문에 따라서 동일범죄라 할지라도 형량의 규정이 달랐다. 맞습니다. 경국대전에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한 평등사회가 아니야. 무슨 사회야? 신분제 사회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의 결과가 과연 나한테 유리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을 막 제기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자, 관리가 뇌물. 자, 그 다음에 뇌물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귀향을 시킨대요. 여러분 귀향령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 고려. 그리고 대상이 누구야? 귀족. 됐죠? 그래서 귀향령은 키워드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리을입니다. 상강오륜 같은 율규, 강상죄. 그래서 자, 이런 죄는 무겁게 취급됐지만 범인은 아닌데 이런 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뭘 적용해?
연자제를 적용합니다. 연자제가 뭐죠? 가족들까지 다 처벌하는 거야. 그 관계자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네요. 자, 1번 잘하셨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10번도 뭐 잘했어요. 한 60% 되네. 자, 이건 무슨 내용이야? 여러분, 참고로 그 글은요. 여러분, 지금 그 글은 유수원의 우서의 한 대목입니다. 우서의 한 대목인데.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됐죠?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면 사라져. 화폐를 찍어내면 사라져.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화폐가 뭐가 된 거야? 화폐가 그렇지 투기의 대상이 된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화폐가 점점 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화폐가 아무리 국가가 찍어내도 점점 더 귀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오늘날 비트코인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누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니? 비트코인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트코인 엄청 비싸던데? 그죠? 그걸 샀어야 돼. 한 2년 전에만 샀어도. 지금 6,700만 원이던데, 한 코인에. 그죠? 내가 예전에, 내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300만 원이었어.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금이라는 게, 금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 금으로 뭘 하니? 그럼 뭐래? 때려? 누굴 때려? 그럼 못을 박어? 뭐래? 금은 금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거야. 그냥 그것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잖아. 그런데 조선 후기 18세기 영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런 이제 이게 비정상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자산 가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금을 내가 잔뜩 갖고 있으면 이것의 가치가 미래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됐죠?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감각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 그러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금을 더 사 모으는 거야. 이해됐죠? 동전이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잡아놓고 더 많이 잡아놓고 더 많이 잡아놓는 거야. 왜? 가치가 계속 오를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자 18세기에 나타났던 전황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조선 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박고랑에 곡식을 심는 견종 맞잖아. 그쵸? 모넥 맞잖아. 그쵸? 자 그다음에 그루가리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건사리가 유행했다. 이건 여러분 언제야? 조선 전기까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마른 땅에 씨를 뿌렸다가 일정 정도 자라면 이제 물을 주는 거. 이걸 이제 건사리 또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건경법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물살이에요. 물살이. 수경법. 근데 결론은 여기 좀 봐봐요. 결론은 이게 전부 뭐의 반대냐면 전부 그러니까 이양법의 반대입니다. 이양법의 반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직파법이라고 하죠. 직파가 뭔데? 땅에다가 씨를 직접 파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이거예요. 정상은 이거야. 어떻게 하냐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땅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씨를 막 뿌리는 거야. 아니지. 씨를 뿌리기 전에 씨 뿌리면 안 돼. 씨 뿌리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거름을 막 줘요. 됐죠?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영양분을 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 씨를 막 뿌려요. 되죠? 그 씨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거야. 물을 막 뿌리는 거야. 물 뿌렸지? 그래서 물살이야. 또는 수경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직파의 기본이야.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이 안 된 이유가 뭐겠어? 뭐가 부족하겠어?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한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극단적 방법을 써요. 극단적 방법. 그래서 극단적 방법이 그러니까 건사리. 됐죠? 건경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물을 나중에 뿌리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거름을 이렇게 막 줘요. 됐죠? 그런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을 다 뿌려놓고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놓고 원래 씨를 뿌리거든. 잠깐만. 나 아까 여기서 물 먼저 뿌려서 씨 뿌렸어.
나 씨 먼저 뿌렸지.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반대로 했어요. 이거를 다시 화면을 돌릴 수도 없고 다시. 그러니까 봐봐. 수경법은 다시 물부터 주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물을 주고 땅이 촉촉해지죠. 근데 물을 이게 제법 주는 거야. 그래서 땅이 흥건해지게. 됐지? 거름을 먼저 줬지. 그리고 물을 쫙 뿌려. 그래서 물이 흥건해졌죠. 땅이 흥건해졌지. 그럼 실 뿌리는 거야. 됐죠? 이게 수경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근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가뭄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다 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모든 땅에 안 뿌리겠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거름을 주고 씨를 먼저 뿌려. 씨를 먼저 뿌리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땅이 지금 말라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뿌리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굴러다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람 불면 막 애들이 굴러다녀.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 나무 같은 걸로 땅을 쿡쿡 파요. 그치? 그러니까 한 손에 이제 벽실 들고, 한 손에 손을 쿡쿡 파서 그렇게 그냥 실 뿌리는 거야. 판 데다가. 그리고 발로 흙 덮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발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쉬운데 상상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쿡쿡 파고 손으로 뿌리고 그다음 발로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놔둬. 그러면 이 다 살겠어? 그럼 이 중에 몇 놈만 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 중에 이렇게 살아서 싹을 틔워서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놈들한테만 물을 줍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건조한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린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건쌀이 또는 건경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듣고 끝? 근데 결론은 뭐냐면 물을 먼저 줬건 아니면 살아 올라오는 놈한테 줬건 결론은 땅에다가 벽실을 직접 파종했지. 그래서 결론은 직파법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듣고 끝.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되죠?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전문제 조선 후기니까. 그지?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역사서 순서대로 바이러게 나열된 것은 역사적 사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률이 80%가 훨씬 넘어. 대부분 다 맞췄어. 자, 그냥 빨리 갈게요. 자, 근데 실제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잘했네. 됐죠? 그래서 이게 전부 뭐예요? 숙종이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 근데 잘하는데. 자, 맨 처음이 뭐야? 경실한국. 그 다음이 기사한국. 그 다음이 갑술한국. 되죠? 근데 경실한국, 기사한국이 있으니까 기억 디귿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숙종 때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1712년 백두산정geb이야. 이렇게 됐죠? 백두산정geb을 맨 뒤로 보내면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장길산의 난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장길산의 난은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해봐요. 저 좀 봐요. 그러니까 장길산의 난은 환국 다음이야. 됐죠?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그리고 장길산의 난이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백두산정geb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도 정답률이 7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자, 최석정의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수학책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홍대용의 주예수용이야. 됐죠? 수학책 많아. 여러 개 있어. 그런데 하나만. 뭐라고요? 홍대용의 주예수용.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더 본다. 만약에 그러면 마테오 리치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기약을 번역한 기하원본. 요거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근데 기하원본은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닌데 기하원본이 지방지 9급 기출이거든. 그래서 눈도장은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틀렸네. 홍대용인데. 자, 그 다음 남병길은 자 시험기호 시험력의 요점을 정리했다. 남병길은 누구야? 몰라. 통과. 자, 그 다음 허준은 벽역 신방을 저술해서 전염병 치료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여러분 허준이 그 벽역 신방이라는 여러분 이게 그 벽자 있잖아. 요게 들어오면 이게 역병이라는 얘기야. 역병, 전염병.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전염병 치료와 관련된 걸 또 저술 활동을 했어요? 몰라. 자, 그다음 리얼. 자, 정약용이 흑산도로 유별관. B 무조건 틀렸지. 맞죠? 이건 우리가 알잖아. 되지? 네. 그래서 자, 정약용이 아니라 누구야? 정약전이지. 됐죠?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게 흑산도잖아. 여러분, 올해 이거 영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요 사항. 자, 시험에. 그러니까 정약전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그 사건인과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올해 확률이 좀 있다고.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문장은 어렵죠? 어렵죠? 근데 결론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래서 높은 거야. 기억리을 죽이고 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그냥 오직 니은밖에 안 남는 거야. 아니 2번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거야. 이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됐죠? 네. 그리고 참고로 니은 디귿.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됐죠? 네. 그래서 한효 교수의 다우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야? 13번. 아니, 뒤로 넘어갑니다. 아니라 옆에 13번. 자, 다음 조에게 체열된 역사적 사실. 자, 오는 것 했는데요. 자, 읽어봤더니 뭐야? 조형통상조약이네. 되죠? 네, 조형통상조약. 여러분, 이거 정답률 76% 나왔던 문제야. 이게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다음 조약 이후야.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됐죠? 그래서 그 시간선 기준 하나 딱 주고, 그 뒤로. 근데 조형통상은 몇 년? 83. 됐죠? 근데 서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1, 2, 3, 4번 중에 무조건 제일 나중에 있는 애가 답이야. 자, 갑니다. 자, 통리기모함은, 자, 이거 언제예요? 1880년. 기억나죠? 2차 순위사 김홍집의 건의로 그 해에 바로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혁의 핵심 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도포량미라는 특별세를 1결당 1두씩 거뒀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안 나왔어. 근데 이거 기주선지야. 이거 이면만 나왔잖아. 이거 언제야? 대원군.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원군 때 이거 군량백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식군대 교련병대에 따른, 자, 그래서, 이건 뭐야? 별기군이잖아. 됐죠? 그래서 별기군은 언제 만들어? 81년. 근데 뭐 정확한 연도 몰라도 좋아. 어쨌건 봐요. 80년 통리기무화문이 주도해서 만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2차 순위사 김홍집,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 이후여야 돼. 그 다음에 별기군 때문에 또 뭐가 터져? 82년 이모군란이 터지니까 82와 80 사이여야 돼. 시간선으로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81이겠지. 됐죠? 자, 하여튼 대충 그 즈음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내무부. 내무부 밑줄 하나 치세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 이 내무부가 언제 만드는지는 기억나? 언제? 이게 왜 만들지? 반청.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84년 갑신정변 이후 정도 되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 멜렌도르프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무부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내무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반청 정책의 핵심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 개혁의 핵심 기구이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예전에 통리기무화문이 좀 진행하다가 80년 이모군란 이후에 사실은 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대원군이 싹 다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중단된 사업들 일부를 또 내무부가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장 뒤에 있는 건 뭐야? 4번이네. 됐죠? 정답 4번. 자, 그래서 그 다음 14번. 자, 14번 지금 그는 봤더니 누구야? 대원군이네. 됐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자, 정답 뭐예요? 1번이잖아, 1번. 됐죠? 자, 참고로 나머지만 좀 빨리빨리 봐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법문사 교과서랑 이런 이제 8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일부입니다. 자, 보부상 출신을 황실의 재정 관리하는 내장원의 책임자, 구종의 돈주머니. 이 사람 누구야? 이용익. 됐죠? 서북철도국 책임자이기도 해요. 자, 프랑스, 자, 군함이 나타나자 민심 동요를 위해, 자, 막기 위해서 김대건 신부를, 이거 김대건 신부처럼 이거 무슨 뭐야 이게? 병호박해? 여러분, 병호박해 언제예요? 이건 헌종인데, 헌종. 됐죠? 네, 그래서 기해박해, 병호박해는 헌종이잖아. 그죠? 자, 선해청의 당상이, 그럼 이거 누구야? 민교무잖아, 민교무. 비리의 온상. 그래서 이모군란이 터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갈게요. 15번. 자, 15번. 자, 15번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답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이거는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문제를 졸라 잘 낸 거야. 여러분, 제가 막가파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정답률이 20% 밑으로는 안 떨어져. 왜냐면 찍어도 25%거든. 근데 그 밑으로 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특별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또 있는 거야. 자, 갑니다. 가볼게요. 조선 총독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취조국이라는 기구 만들어서 여기서 재령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맞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법. 되죠? 네. 그 다음, 조선 총독은 대장 가운데, 자, 육군 대장 가운데 임명하는데,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과 동격이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자, 조선 이제 총독은 사실 이제 누구랑 동급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 대신과 동급이야. 됐죠?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안 하지만 형식적으로 맨 위에 있는 게 일본 천황이고요. 일왕. 됐죠? 일왕 밑에 총리 대신, 그러니까 총리랑, 그러니까 수상이지, 수상. 그리고 조선 총독.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총독부는 경제 침탈 기구로서 철도국, 통신국, 세관, 임시 토지조사국 등을 두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기 적어놓은 모든 문장은 제가 전부 다우에서 가지고 왔어요. 다우. 됐죠? 이 문장은 전부 다우에서 갖고 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뭐 해야 돼? 자, 자문기구로서 중추원을 두었으며, 의장은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자, 정무총감이 겸직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추원이라는 게 조선인들을 여기에 임명하고 조선인들의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만적이지. 맞지?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정무총감.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 총독 1인자고, 그 다음이 정무총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경무총감이야. 경무총감. 그리고 오늘날 생각해보면 사실은 황당한 거지. 이 경무총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그 경찰총장이에요. 경찰총장. 근데 경찰총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뭐 국무총리 그리고 한 서열 3위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줘요? 바로 식민지 한반도를 완전히 경찰로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됐죠? 근데 이 경무총감이 또 웃긴 게 뭐냐면 헌병의 총사령관이에요. 총대장. 됐죠? 네, 그래서 헌병의 대빵이 경무총감을 겸직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노도장 찍으시면 되는데, 근데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다음, 그래서 틀린 건 뭐야? 틀린 건 1번이 틀렸어요. 재령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뒤에도 요 비슷한 문제 하나 있어. 실제로 한반도를 통치할 때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민도. 백성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야. 일본 법에 사실은 니네들은 좀 접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들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재령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조선 총독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통령령이라는 법이 있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되죠? 그래서 재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취조국은 이거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중심기구는 아니야. 됐죠? 그래서 재령은 조선 총독이 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취조국이라는 이제 뭐 자문기구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흩어졌어. 됐죠? 답이 많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골랐던 건 4번을 많이 골랐어요. 근데 실제 중추원의 의장은 경무총감 맞아. 됐지? 네, 옳지 않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골랐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고르신 분들은 팩트를 그냥 몰랐던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우에서 문장 갖고 왔어. 자, 16번 갑니다. 자, 정답률 한 70% 가까이 됐던 거야. 자, 잘 읽어보니까 뭐야? 23년 암태도 조약쟁이죠? 그치? 자, 그래서 자, 다음 사건 이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23년 이후야. 되죠? 네.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 됐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만 1920년이지. 20년. 됐죠? 자, 조선소년연합회. 그래서 이거 통합단체. 이건 뭐냐면 좌우통합. 그러니까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의 통합. 요거는 분위기가 27년이야. 27년. 그러니까 그 방정환을 중심으로 천도교 소년회가 21년에 만들어지고 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홍교의 5월에라는 사회주의 쪽에 소년운동 단체가 있어. 그래서 그 정홍교 그룹이랑 27년에 연합을 하는 거야. 됐죠? 여기 27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단주택은 여러분 너무 멀잖아. 이거 1940년대 아니야. 됐죠? 뭐 이제 오늘날 다세대 주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조선 노동총동맹과 그 다음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는 건 27년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뭐 정답 80% 훨씬 넘네. 김상호, 의열단 문제지. 17번.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 4번. 조선명 간부학교. 자, 1번은 뭐예요? 독립의군부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자, 2번은 뭐야? 말을 거꾸로 했지. 거꾸로. 그래서, 자, 그래서 지청천 조수왕 때문에 이탈한 게 아니라 지청천 조수왕 계열이 이탈을 한 거지. 됐죠? 말 거꾸로 했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애국단이잖아요. 애국단. 되죠? 자, 그 다음, 그 정답 4번이었고요. 18번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자, 밑에 보니까, 자, 이 국회 때 상권분립, 다당제, 대통령 간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공포했대. 봤더니 뭐야? 응? 뭐예요? 재헌국회네, 재헌국회. 됐죠? 자,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서로, 여러분 이거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부정형이잖아. 그럼 한국회를 설명하는 말로 부정형이니까 나머지 선지 3개가 같아야 돼. 하나만 다르고, 아니면 하나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 무소속이 가장 많았다. 맞잖아. 재헌국회.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잖아. 그래서 1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 간선으로 뽑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반민법. 맞잖아요. 48년, 자, 9월에 반민법 바로 제정하잖아. 됐죠? 그럼 틀린 건 뭐야? 1번이죠. 자, 이때 재헌국회만 임기가 몇 년? 4년이 아니라 2년. 됐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볼게요.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 했는데, 가와 새마을운동이야. 보니까 뭐야? 1970. 그 다음에 나번 보니까, 뭐야? OECD네? OECD 언제야? 96. 영어는 03. 기억나시죠? 94가 뭐예요? 캐도.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UR. 95가 WTO. 96이 OECD. 97이 IMF야. 되죠? 네. 그래서 영어는 03.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이에 있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중학교 무시험. 이거 언제야? 68.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박정희 68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연계. 이건 무조건 해요. 요거 연도 하나 외우라 그랬죠. 이거 언제야? 3과목보다 먼저야. 군정기야, 군정기. 62, 67, 72, 77. 그러니까 1차만 외우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까 2, 3, 4 다 끝나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들어와서, 자, 저유가 저금리. 이거 뭐야? 80년대 3조 환기. 이거 쏙 들어오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호발. 자, 그래서 외환위기. 이건 97. 그래서 좀 전에 했지만 96이 OECD. 97이 IMF. 됐죠? 그러니까 IMF니까 그 뒤에잖아. 틀렸잖아.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20번 갑니다. 자, 다음 역사적 사건인데,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주의가 뭐냐면, 주의사항이 일단 72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7사람 목공동성명이 먼저고, 그리고 유신이야. 똑같이 72년이지만, 그러니까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유신헌법으로 가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미행정협정 있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한미행정협정.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일명 소파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주한미군에 관한, 그러니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관한 지휘협정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자,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1966년이에요. 됐죠? 한일국교 정상화 바로 다음이야. 바로 다음. 됐죠? 그리고 66년이 또 하나, 우리가 뭘로 기억하냐면, 65가 베트남 파병. 66을 뭐로 기억해? 브라운 각서. 그치? 그때야. 고즈음이야. 고즈음. 브라운 각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백림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69년 삼성 개헌을 위한 민주공화당 의원을 아주 왕창 당선을 시키는 67년 68 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68 총선이 아주 이것도 되게 유명한 선거라 그랬죠. 그래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그래서 관권 선거, 금권 선거. 됐죠? 엄청난, 그러니까 선거 부정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을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켜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간첩단 사건이 터져.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일거에 뒤집혀 버려요. 됐죠? 그리고 이제 특히 언론이 정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그런 기사를 아주 쏟아붓는 거야. 됐죠? 빨갱이, 간첩단.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에 이 동백림이라는 게 뭐냐면 동베를린이야.
동베를린을 그러니까 한문으로 음차해서 발음한 거예요. 됐죠? 거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음악가, 화가, 봤더니 다 빨갱이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독으로 가면서 간첩질을 한 거야. 그래서 엄청난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부정선거고 뭐고 다 도배가 돼요.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동백님 사건입니다.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69년에 변칙 날치기 통과, 삼성 개헌하는 거야. 그래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는 못 나와. 왜냐면 63년 5대 대통령에서 4년을 했지. 67년 6대에서 4년을 했지. 그러면 군정기 3년 빼고도 8년 했잖아.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71년 7대 대선에 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돼요? 자, 말씀 다 드렸죠? 몇 번? 1번이네요. 되죠? 끝. 자, 이렇게 해서 3회를 했는데 3회 설명 너무 많이 했다. 자, 그 다음 4회 갑니다. 4회. 네, 빨리 끝내야겠는데. 자, 4회 갈게요. 자, 여러분 4회 보시면 자, 문제 1번 갑니다. 아니다. 정답률. 전체 이 문제는 여기는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야. 그래서 평균은 59.7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상위 30%는 한 79점 정도.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20점 차이 나는 게 맞아.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1번이에요. 자, 다음 나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 뭐야? 구조선.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정답률 67%짜리야.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말 안 해도 되지? 위에는 부여부여 그리고 고구려네.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57%인데 자, 여기 고려왕 고장. 이 고장 누구야? 보장왕이야, 보장왕. 됐죠? 자, 그 다음에 춘추. 그 다음에 우리의 임금하고 쪼쪼 나왔네. 자,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올게요. 자, 당나라에 의해서 요동 도독 겸 조선 국왕이 임명됐다. 여러분, 요거는 기출선지에도 나왔던 거야. 근데 원래 이 문장은 다우의 문장이야. 오늘도 제가 앞에 문제 풀이반 할 때 요 선지 한번 한 것 같은데. 되죠? 네, 그래서 눈도장 한번 찍어두시고요. 보장왕 맞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온달을 장이, 여러분, 온달은 언제야? 영영왕. 영영왕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영양가 많은 장수 둘만 세워놓으면 돼. 전반기에는 온달, 후반기에는 을지문덕.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바로 틀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진동영이 세상 떠나자 징벌 출신으로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밑에도 맞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영묘사 설화라 그래요. 삼국유사의 전하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야. 그러니까 선동여왕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세 가지. 됐죠?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보낸 모란이 그러니까 실 뿌려서 꽃이 피더라도 향기가 나지 않을 거다. 저들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묘사 근처에 개구리가 계속 오는데 사실은 적들의 매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죽을 날을 자기가 미리 예언해요. 됐죠? 네. 그래서 선동여왕이 미리 예언했던 세 가지. 그래서 삼국유사의 전하는 유명한 얘기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봤더니 정답률 84% 이상 되면 다 맞았어요. 뭐 한 85% 되겠네. 자, 봤더니 뭐야? 문영왕릉이죠. 문영왕릉.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되죠? 부여 아니라 공주야. 옹진, 송산리 고분이죠. 운송된 거 사는 거야. 사비는 능산리 고분. 됐죠? 사비가 부여잖아. 그죠? 자, 백제건고이 이렇게 말하면 석촌동 고분 아니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돌 무지 무덤이잖아. 4번 갑니다. 자, 고려중기 관료인 진옥전의 열전.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하나만. 됐죠? 그래서 요게 조금 오답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다 맞긴 했는데. 자, 음성 맞잖아.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인종 때 여러분 그 국학칠제가 누구야? 예종이잖아. 2번이 바로 틀렸잖아요. 됐죠? 3번, 내시. 자, 왕명의 촌을 작성하거나 유교 경전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왕의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내시가?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의 내시랑 고려의 내시가 다른 거라 그랬잖아.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세한 자 있죠? 거세한 자. 그래서 그 내시는 조선시대의 내시야. 됐죠? 그래서 내시가 환관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건 조선이야. 근데 고려는 내시와 환관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세한 자.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여자와 잠자리라도 아이를 임신시킬 수 없는 남성 기능이 상실된. 그러니까 그 환관과 내시가 달라요. 고려시대 내시는 뭐냐면 문신으로서 근시직이야. 근시직이 뭐냐면 왕에 항상 시종을 드는 거야. 왕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 잠깐만
지금부터 바다 적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애들이 뭐 바다 적도록 해라. 그럼 가장 가까이 놓으면 바다 적는 거야. 이해됐죠? 항상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왕이 좀 뭘 물어보잖아. 그럼 대답을 해. 그죠? 그래서 대답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문신, 근시직이 내시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내시 중에 하나가 포은 정몽주예요. 됐죠? 그래서 정몽주 거세한 사람 아닙니다. 됐죠? 문신이라고요. 문신. 됐죠?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왜냐면 왕이 몇 가지 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그러면 이게 좀 공부도 좀 하고 관직 생활의 경험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이걸 대답을 무슨 대화의 상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그래서 3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자겸. 맞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정답이 85% 대부분 다 맞았어. 자, 순수 문제야. 자, 그래서 동령부가 폐지됐대. 자, 그럼 이거 언제야? 자비형 이북당 돌려받았네? 충렬.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봤더니, 그렇지, 흥왕사의 변. 그럼 이거 언제야? 공민왕. 이러면서 흥왕사의 변에서 이 부원의 무리들, 친원의 무리들이 공민왕을 죽이는 걸 실패하잖아. 그러고 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역풍을 맞아. 그래서 공민왕의 후반기 개혁. 기억나?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면, 그렇지. 저기 이인임을 물리치는 거. 이인임이 우왕 때 가장 권력이 셌던 사람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왕 때야. 됐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삼군 도총재부야. 여러분, 삼군 도총재부는 우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창왕을 앉히고, 좀 이따 창왕을 또 몰아내. 그리고 공양왕을 세우고, 삼군 도총재부야. 순서가.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과전법 실시하고, 조선의 건국.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삼군도 총재부를 통해서 이성계 세력이 고려의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에는 태조가 이 삼군도 총재부를 뭐라고 바꿔요? 그렇지. 의흥 상군부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정종과 태종 때 어차피 정한대군 이방원이 군제 개편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다시 상군부로 개편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조 때 5위 도총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시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하는 일 몰라도 돼. 하여튼 뭐 군대와 관련된 부서구나. 끝.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정답 82% 잘하셨어요. 자, 고려 후기에 들어와 속전 제외한 아문이 아닙니다. 고려 때 계속 있고요. 도교 기구 되게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구요당, 소전색 뭐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언제냐면 조선 정기 얘기야. 됐죠? 조선에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기구들을 없애는데, 그런데 그 국가 공식 제사의 의미를 갖는 초제를 진행하는 소격서는 놔둬요. 됐죠? 소격전이 소격서가 되지. 되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자, 중종 때 조광조가 끝까지 없애라. 막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되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기자사당, 여러분 시험이 많이 나왔어,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삼성을 모시는 신앙이 존재했다. 맞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큰 산이나 강.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생각해서 벼슬을 내려주거나 신선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나무나 이런 데서 막 보면 막 벼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행 다니다 그런 거 못 봤어요? 되게 오래된 소나무인데 뭐 정이품이야. 막 그런 거. 이게 뭐지? 막 그래서 네, 그런 거 있다고요. 되죠? 자, 그리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우에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시기에 사이모스로 적절하지 못한 거 정답은 71%. 대부분 다 맞았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목제가 유행했대. 됐죠? 네, 그래서 성략적 사실은 그 역사에 맞춘 강목제. 편년체 일종이죠. 되죠? 그래서 이거 언제야? 조선 후기.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가면 그 역사서들 이름 중에 끝에 강자로 끝나는 게 많잖아. 예를 들어 동국, 통감, 제강. 됐죠? 동사, 강목. 그래서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동사, 회, 강. 다 강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들어오는 끝에 강자 들어오죠? 그래서 강목체들이야. 되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입니다. 자, 문제 갈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호적의 직역이 그래서 양반의 직역인 유학으로 꾸며내는 경우들이 빈번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신분을 변조하는 거지. 되죠? 오케이. 신분 상승. 그 다음에 향회. 향회가, 요거는 그냥 노트에 하나 찍어두세요. 향회가 밀란의 조직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고 양반들의 모임 아니야? 있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그러니까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밑에 있는 선지들은 전부 제가 A 자료에서 갖고 왔어요. 됐죠? 그 특정한 책 하나에서 갖고 온 거야.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정부가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직, 관직, 공명첩을 발행하기도 했다. 맞잖아. 납속과 공명. 되죠? 자, 그다음 4번. 자, 오행의 순서에 따라 12. 여러분 18자면 뭐야? 그렇지. 이씨가 왕이 오르는 거잖아. 이씨가. 맞죠? 18자. 18자. 이씨네? 지금 무슨 왕조인데? 이씨. 그럼 틀렸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야? 이씨가 아니오냐지. 그러니까 언제 얘기야? 아, 고려 얘기 아니야. 되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18자 왕이도 진짜 위왕설은 어디서 주로 얘기하냐면 이자겸의 난 때. 인종. 기억나시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 다음 구강. 일단 여러분, 자료가 어느 구강인지는 알겠지? 누구야? 명종이야, 명종. 그죠? 자, 삼포회란 언제예요? 삼포회란 중종이지, 중종. 됐죠? 그러니까 1번, B.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좌이정 정철이, 그 다음에 세자 건의했다가 선조가 폭발한 거. 선조가 더 이상 건조의 문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정철도 한 숟갈 한다 그랬죠. 입을 다물라고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하오나 저나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날아갔던 사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정철의 처벌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들이 북인. 그만합시다. 온건한 사람들이 남인.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야? 선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모포의 동호독소당. 여러분, 원래는 동호독소당은 아닙니다. 됐죠?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그렇지 마포에다 만들어놨던 남호독소당이야. 그 독소당 누가 만들었더라? 아, 성종이 만들어요. 되죠? 자, 그런데 이걸 연산군 때 없애요. 되지?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 국왕 때 다시 만들어. 누구야? 중종. 그래서 16세기 중종이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 이게 누가 비슷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종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성종과 중종이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성종은 조선이 유교 시스템, 유교 그러니까 제도, 그렇죠? 이런 거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종 같은 경우는 또 뭘 한 거야? 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교, 그 다음에 사상, 생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성리학적 질서, 유교적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분모들이 있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정통성 있게 사실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야. 왕위의 순위에서 밀려있거나 왕이 아닌데 왕위에 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둘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공통분모야. 됐죠?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엄청난 공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랑 싸워야 돼? 훈구랑 싸워야 돼. 이해됐죠? 이 두 국왕의 공통분모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 백단들 이런 엄청난 사실은 공신 세력 이 훈구와 대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칙,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나름의 좀 집착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성종과 중종이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교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성되는 건 조선의 성종.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성리학 국가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가 언제라 그래서 16세기 중종. 됐죠? 그래서 중종을 기억할 땐 요 느낌 하나 갖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동호독소당 다시 만드는 게 언제야? 중종.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동호독소당에서 이이가 책을 하나 쓰는데 그래서 동호독소당에서 문답법을 썼다. 이름이 뭐야? 동호문답. 그래서 거기서 수미법 얘기하잖아. 대공수미법.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택현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얘기야. 그렇지? 뭐야? 영모잖아. 영모.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을사사화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자, 9번은 이거 좀 틀렸던 문제인데, 그렇게, 이게 아주 많이 어렵진 않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군사제도고, 그래서 뭐, 사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 여러분, 일단 이거 뭔지는 알았지? 그치? 그렇지. 가는 뭐야? 훈련도감이잖아. 아니, 소고군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소고구는 외방에 지방에다가 소금 만들었던 문장은 밑에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간은 도성 안에다가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중앙에 만들었으니까 중앙군 뭘 얘기하는 거야? 훈련도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됐죠? 근데 나머지 선지가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갑니다. 자, 훈련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세로 31세. 기억나? 이거 얼만큼이나 그랬어? 결당 2.2두예요. 2.2두. 그래서 임시로 걷는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없애지는 않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그냥. 자, 밑에 나와서 자, 군영의 편제는 영사, 초, 기, 대로 구성됐고 이게 뭔데?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충 뭐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사단, 연대, 뭐 중대, 대대, 소대, 뭐 이런 그냥 그런 개념이야. 됐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알게 뭐야.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최고 책임자로 영장. 이건 알아야지. 영장이 뭐죠? 영장이 뭐야? 이거는 지방의 소고군의 책임자잖아. 소고군의 책임자. 됐죠? 그래서 원래는 영장은 누가 하는 거야? 지방관이 겸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지방관이 수령이 원래 지방의 병권도 잡고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양난 이후에 그러니까 소고군을 좀 강화해야 된다. 지방군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무신. 그러니까 전문 영장을 잠깐 파견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 왜냐면 그럼 지방에 파견하는 영장 월급 따로 줘야 되잖아. 그전에는 동작구청장이 다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하는 일인데 동작구청장도 월급을 더 주진 않았거든. 근데 전문 군인 하나를 파견하면 그 사람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 압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관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쳐요. 왜 그러냐면 이 영장을 각 지역에 다 파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군연의 숫자에 비해서 영장의 숫자가 턱없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영장 한 명이 그러니까 한 10개 지역 정도를 맡아. 그러니까 이 지역 가서 훈련시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 지역 가서 하고 저 지역 가서. 그러니까 지방장관,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 입장에선 엄청 열받는 거야. 왜냐하면 병력 소집부터 시작해서 병력 관리, 그 다음에 훈련 오면 예를 들어 훈련 통지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건 수령이 다 해. 그러면 영장이라는 놈이 와서 훈련하고 이 놈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수령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게 병력 통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병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다 가져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한 명의 영장이 여러 지역의 지방군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지방관들의 반발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대로 겸영장제. 그래서 그냥 수령이 시키는 형태로 바뀝니다.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훈련도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자, 각종 무기, 자, 무기장 자체 운영하고요. 군수품 충당하고 둔전 설치해서 군량을 비추겠다. 맞는 말이야. 이런 말 좀 어렵지. 노트 그냥 찍어 두시고. 그다음에 설립 초기에는 소수병사들에게 상업을 허가하는 자, 사패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맞습니다. 됐죠? 이것도 노트장 찍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군인 가족까지 도성 내에서 여러 가지 면직물을 파는 이런 상업 행위가 성행하게 돼. 그래서 이들의 상업 활동이 뭐를 자극하냐면 나머지 난전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도성 내에서 사상을 중심으로 한 난전들이 막 활성화하는데 어이없게도 누가 좀 관여를 하는 거야? 훈련도감의 중앙군과 그 가족들이 좀 관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심화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시죠. 네, 그래서 읽어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면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잖아. 그 다음에 특히 뭐 철강이라든가 철을 다룬다든가 이런 기술의 발달이랑도 훈련도감이 좀 많은 관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근대 무기 공장 같은 뭐 이제 그러니까 공장 같은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훈련도감과 관련해서 좀 발전합니다. 그래서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죠. 문제는 어렵고 이 문제는 그냥 영장을 통해서 답 2번을 골라야 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가시면 돼요.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이에요. 자, 담법령을 발표한 거. 중앙은행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야죠, 10번. 자, 10번 조선 후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정답률 86%가 넘어. 대부분 다 맞췄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쵸? 그래서 수조권자가 실제로 답헌 안 하잖아. 언제 이후에 안 해? 15세기 말 성종 이후에 안 하잖아. 누가 해? 그렇지. 관이 대신하잖아. 그게 뭔데? 관수? 관구. 관답헌? 그 다음에 관수치? 관지급. 이게 성명 때 뭐야? 관수? 관급. 그리고 16세기 중엽이 되면 아예 공무원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이 제도 자체가, 직접범 자체가 아예 폐지되잖아. 근데 무슨 조선 후기야. 무조건 틀리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비총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전정에서 총익제로 때리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도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도결도 한번 나와서 다 쓰러졌다 그랬어. 도결이 뭔지 기억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국이라든가 또는 군포라든가 일본의 여러 가지 세금들의 항목들을 전부 그냥 어떻게 해? 토지에다 다 갖다 때려. 그런 다음에 거둘 때는 화폐로 걷어. 이걸 뭐라 그런다? 도결. 그래서 이 도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비리의 온상이 된다 그랬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수취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금을 수취하는 사람이 비리가 개입될 여지도 많은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납세자들이 내가 내야 될 그러니까 세금의 총액만 알지 뭐를 얼마를 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밀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환곡. 됐죠? 네. 그리고 환곡으로 대표되는 삼정의 문란. 됐죠? 환곡이 환정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도결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전정에 해결하는 거야. 토지에 대한 세금 행정. 됐죠? 네. 그래서 도결, 환곡이 19세기 밀란의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보니까, 내용 보니까 뭐야? 칠정산. 됐죠? 네, 정답 65%.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건. 역사상 맞잖아. 최초의 한양 중심으로 천체관측. 맞죠? 자, 그 다음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해서 24절기. 그리고 정밀. 이게 뭐예요? 이게 효종 때 시온력이야. 아담미샬의 시온력. 요 문제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기출에서, 공문 기출에서 이거 얼마나 치사하게 냈냐면 여러분 이렇게 낸 적도 있어. 이 말을 정확하게 반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태양력에다가 태음력의 원리를 도입했다. B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시온력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 음력 달력이잖아. 그러니까 음력이 태음력이야. 그러니까 음력에다가 태양력의 원리를 일부 도용한 게 시온력이지. 그러니까 음력 달력 아니야. 그런데 태양력에 태음력의 원리를 도입했다 그러면 그건 태양력이잖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태양력이 도입되는 건 갑오개혁 때야.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때야. 이해되죠? 이게 오늘날의 양력 달력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음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음력을 가끔 얘기하잖아.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설날도 있었지만 설날은 음력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12번입니다. 자, 다음 법령을 발표한 정부. 그래서 이 문제인데,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보면 중앙은행의 본점을 황성에다 만든 데잖아. 그 다음에 탁지부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 언제야? 대한제국 시기의 개혁이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이건 실패한다 그랬죠? 자금 부족으로. 그지? 자, 그래서 1번. 자, 정보 업무를 담당한 정보국. 여러분, 정보국은 80년대야. 정보국 기억나? 정기 정보를 통해서 뭔가 의사 전달하는 거야. 됐죠? 뚜두뚜뚜뚜뚜뚜뚜. 맨날 설명이 뚜두뚜뚜 무슨 의성어 이런 걸로 설명해. 자, 그래서 이거 85년입니다. 85년. 그죠? 근데 연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 80년대 초기 개화 정책. 됐죠? 그래서 막 우정국 만들고 광해원 만들고 막 그럴 때. 기기창 만들고 막 그럴 때 얘기야. 그 다음에 신식화폐 발행장정 음본이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건 갑오개혁이잖아. 그치? 갑오 중에 몇 차? 1차. 됐죠? 1차. 그 다음에 농공상부 자복, 정답이네. 됐죠? 그 다음에 민시세력 보호하에 독점적 상권에, 요거만 좀 봅시다. 상미국. 이게 기억나? 보부상단. 요거 없애면 같이 없애는 거 하나 있지. 같이 없애는 거 기억나? 유기전. 됐죠? 그래서 상리국, 유기전 이런 거 다 폐지시켜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건 언제야? 이거는 2차야.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하여튼 경제제도의 개편은 다 1차야. 근데 2차 게 하나 있어.
2차 게 뭐냐면 얘야 얘. 상위군이나 유기전은 2차야. 대부분의 경제제도는 1차인데 가보기역에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광무기역을 고르셔야 되니까 대한제국 광무기역이니까 3번이죠. 3번. 됐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왜 틀린 거야? 그래서 가는 갑신정변 실패하자 1번을 거쳐.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돌아왔네? 김홍집 내각의 법무대신이야? 그럼 이거 뭐야? 가부기역 때 2차 가부기역 때 들어왔네. 이 사람 누구야? 법무대신 소강범. 그래서 자 행정과 사법 분리하고 지방재판소 만들고 그래서 수령의 사법권을 바깥으로 빼는 개혁의 핵심 인물이잖아. 그쵸?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법인사의 일행으로 미국 파견됐다. 소강범?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4년 우정총국이 설립되자 초대 총판이 임명된 사람. 요 정도는 알지 않나요? 이거 누구야? 홍영식. 됐죠? 당시에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에요. 자, 일본의 정변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갑신일록을 저술했던 사람. 이 사람 누구야? 갑신정변의 주동자. 가장 큰 형이죠. 큰 형. 그래서 김옥균입니다. 자,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고 중추원의 의장. 정말 완전 친일파죠. 친일파 중에 친일파.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 중에 종친 세력 중에는 정말 1등이에요. 되죠? 누구야? 박영효. 됐죠? 정말 완전 친일파예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롭게 나눠졌네. 근데 여러분, 박영효가 법무대신은 아니야. 박영효는 당시에 2차 가부개혁 때 내무대신. 실세예요, 실세. 됐죠? 그러니까 법률 개편만 서강범이 하는 거야. 법무대신으로. 그러니까 서강범은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지. 근데 박용효는 내무대신으로서 거의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가부개혁은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이라 그러잖아. 김홍집이 총리 대신, 박용효가 내무 대신. 그러나 힘의 중심축은 총리 대신이 아니라 내무 대신 박용효한테 있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4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골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보통 정답이 이렇게 꼴찌하지는 않거든요. 정답률 그냥 떨어지진 않아도 떨어질 수 있어도 꼴찌는 않았는데 꼴찌했네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14번 갑니다. 자, 14번 자료 보니까 뭐야? 여권 통문이다. 끝났어. 자, 자료 딱 보니까 뭐예요? 순성여학교 만들 때. 그치? 이 단체 뭐야? 98년 찬양회. 기억하셔야 돼. 독립협회 협력단체. 그죠? 자, 방문구에서 10일간.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98. 그래서 이거 항상 외우더라 그랬잖아. 독립협회 주요 활동 몇 년? 98. 그때 대표적인 협력단체 둘이 뭐라고요? 한국중앙총상회. 그리고 또 하나가 찬양회.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아. 다 98. 됐죠? 네, 그래서 자 문제는 98년 이후입니다. 자, 방문국에서 자 한성순보이 이렇게 말하면 뭐야? 너무 먼데? 83. 됐죠? 자, 여러분 한성순보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게 전부 시간밖에 안 나왔어. 83에서 84.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에 지석영 우두신설. 여러분 이런 건 좀 어렵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종두법 시행하는 게 그러니까 3차 가부개혁 을미개혁이잖아요. 그죠? 90년대, 95년 아니야, 을미개혁. 그지? 그런데 실제로 지석영이 이 종두법 연구하는 건 훨씬 더 전부터예요. 그리고 이 우두신설이라는 책은 80년대 책이야. 80년대. 됐죠? 85년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80년. 그래서 실제로 가부개혁 때 보면 그리고 일본에 수신사 갈 때도 보면 지석영이 따라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사실은 종두법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직접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되죠? 그래서 자 80년대라는 거 이 정도. 그다음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 이 방공영이 언제야? 이건 연도 외워야 돼. 1889.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 전부 뭐야? 시민의 활동과 가깝지. 그래서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이거 연도를 외우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1907 신민회 끝이야. 됐죠? 1907 신민회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학교들이야.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됐죠? 그러니까 신민회와 관련된 학교. 그다음에 자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1907, 8 이후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 즈음이야. 이해됐죠? 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어떻게 이런 학교들 연도를 다 외워. 자, 그런데 보니까 확실히 98년도보다는 뒤잖아. 신민의 활동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에서도 4번이 제일 뒤네. 정답 몇 번? 4번. 됐죠? 자, 뒤로 갑니다. 15번. 자,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자, 해볼게요. 자, 일제는 조선 지역에 일본의 신용토를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의 헌법을 요번에 좀 전에 했는데, 그게 이거 똑같은 자료인데 문제를 좀 다르게 만든 거야. 요것도 A 자료야. 그죠? 그래서 지금 A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르게 적용해요. 왜냐면 민도에 맞게. 그러니까 이 반도인들은 아직 미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 사실 이렇게 문명화된 일본인이 적용하는 법을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을 좀 따로 적용합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령 같은 경우도 보면 조선인 교육령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조선교육령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태용령도 여러분 일본은 안 태. 그러니까 일본은 문명인이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없어. 그 누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감정적인, 무식한 조선놈들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조선태용령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조선총독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가 이제 발한 명령을 제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요 유사문제 있었죠. 그래서 취조국이라는 그 단순 자문기구에서 법령, 제령을 만들 수는 없어요. 됐죠? 조선 총독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1910년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었다. 요거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 그래서 헌병의 대빵이 경무총감이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 넘버 3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서 조선 총독은 자, 1번 내각 총리 대신에 직속된 B 틀렸습니다. 됐죠? 그게 아니라 대등한 거야. 그래서 1황의 직속이에요. 1황 옆에 둘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 정답률 85%가 넘네.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있잖아. 이거 학도근로령 있지?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어려워. 이거 언젠데? 몰라. 그래도 답은 나오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한국사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뭘 찾으면 돼? 잘 모르겠으면 계속 들여다본다고 아니? 그죠? 선지에서 무조건 제일 늦게 있는 애가 답이야. 그치? 자, 갑니다. 자, 1번 첫 번째. 자, 한글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거 언제야? 아니 폐간시켰다. 이거 언제예요? 1940.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거 언제야? 1938. 여러분, 이거는 뭐랑 이어져 있다 그랬어?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이 8월이잖아. 그러니까 38년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 발표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력 증발하고 자, 조선인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예요. 됐죠? 그러니까 38. 그냥 같이 붙여놓으면 돼. 됐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은 죽었어. 그치? 1번이 더 뒤에잖아. 그 다음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야. 몇 년? 44. 이? 앞에 둘이 다 죽었어. 그렇죠? 네, 이게 제일 나중인데. 자,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거 기억나요? 조선인들 중에 사상이 불온한 자들. 이것도 치안유지법 안에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영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체포구금 다 돼. 맞죠? 이거 나중에 박정희의 긴급조치랑도 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이게 언제야? 41.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뭐도 만든다 그랬어? 같이 좀 붙여놓으면 좋다 그랬죠? 41년에 전국적으로 대화숙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상범을 따로 관리하는 기구야.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답 몇 번이야? 그렇지. 앞에 건 모르지만 정답은 3번이잖아요. 3번이 가장 나중이잖아. 되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맞춘 거야. 그래서 85%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도 근로령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학생들한테 갑자기 어떻게 한 거냐면 저 좀 봐요. 야, 1년 동안 나올 필요 없어 학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학교 나오지 않고 쉬라는 게 아니라 나와서 공부는 하지 않고 대신에 뭐 하는 거야? 니네 그러니까 가서 일하라는 거야. 공장 가서. 지금 나라의 일이 중하다.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4년에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일본이 미쳐 날뛸 때야. 저 좀 봐요.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 올 필요 없어. 그리고 다 공장에다 보내. 군수공장이나 이런데. 됐지? 이게 7월이야. 그 다음에 8월이 뭐냐면 바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야. 그래서 여자들을 전부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가서 뭐 공장에서 일을 시키건 아니면 군부대를 돌리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9월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징병제야. 그래서 조선인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군대로 들어오라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7, 8, 9 이게 44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미쳐 날뛸 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몰라도 답은 나와요.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인데 여러분 17번은 얘는 눈도장만 찍으면 돼. 이 문제는 여러분 되게 많이 틀렸잖아. 그쵸? 이 정답률 27%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찍는 거랑 비슷한 거야. 원래 정답률이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얘는 뭐냐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거야. 이 문제도. 보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소개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이는 요 사료 있죠? 이 사료가 출전이 뭐냐면 중국의 송막 기문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송막 기문의 요 기사를 지금 8종 교과서가 대부분 다 인용하고 있어. 됐죠? 네, 그래서 눈도장은 찍고 가야 돼. 그리고 이건 한 번만 듣고 나면 절대 안 틀려. 근데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만나면 이건 충분히 걸려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어려운 선지나 이런 거 보여드릴 때 절대 그거 외우라는 거 아니라 그랬지. 한국사는 어차피 무슨 싸움이야? 받냐 안 받냐 싸움이야.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 뭔가를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문제를 푸는데 왜 자료도 다 알아야 되고 왜 선지도 다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공부하면 공부 안 끝나 진짜. 그러니까 시험이 가까이 오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컨디션 조절이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 됐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죠? 그냥 눈도장 찍고 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틀리잖아. 안 틀려 절대. 이걸 왜 막 동그라미 쳐서 외워. 됐죠? 봐요. 자, 부인들은 모두 사납고 투기하였다. 이걸로 알 수가 없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이래. 됐죠? 알 수가 없어. 어느 나라인지. 두 번째, 거란 여진 여러 나라에서도 양인들은 모두 작은 부인, 시종인들은 계집종을 거느렸으나 오직 이 나라만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요 윗문장은 뭔지 알겠어? 윗문장은 뭐냐면 이 얘기야. 작은 부인이나 시종들은 계집이라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첩을 뜻하는 말이야. 근데 이 나라에는 첩이 절대 없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풉니다. 봐요. 거란 여진은 있어. 근데 이 나라에는 첩이 없어. 그리고 부인이 매우 사나워. 됐죠? 어느 나라야? 그러면 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 맞죠? 그래서 정답 뭐야? 송나라의 상인과 뭐야? 종이, 인삼. 고려네. 그래서 정답 1번.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그냥.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제 채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야? 이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답 나오면 해설자 나오고 답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처음에는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 왕조와 무역했다. 이거 누구야? 신라지. 자, 음루나 부여 주변 국가 중국 남북조 문물을 중개 교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고구려야. 대당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고요. 모피나 철, 특히 여러분 내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는데 요거 기억해야 돼. 이거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시험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거슬릴 수 있어. 자, 이거 누구라 그랬어? 이거 발해야, 발해. 그래서 여러분 고려 때 굉장히 그 인삼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삼이 세계인들이 인삼을 부를 때 고려 인삼이라고 그러는 거야. 고려 시대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이야. 됐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수출한 거야. 발해도 인삼 수출한다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발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는 뭐야? 고려. 그리고 정답 봤더니 뭐야? 4번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첩을 들이지 않는 일부 일처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한.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들면 요걸 어디서 배우냐면 고려 쪽에서 배우기 때문에 고려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타가 거란 여진을 보는 순간 고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아니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발해를 얘기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지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정답 27%였고요. 문제는 발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 눈도장 꼭 찍어놔야 돼. 봐봐. 얘가 무조건 이기잖아. 얘가 무조건 이겼잖아. 그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나 안 할래. 안 쓸래. 시간 없어. 그 다음에 발해는 뭐가 있냐면 고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여 선생님이 있어. 됐죠? 여 선생님. 여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발해에는 여사라는 여자 선생님도 하물며 존재했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있다. 죽고라도 어디 못 가. 발해는 뭐가 유행했어? 부부 합장묘야. 됐죠? 죽으면 남편 죽으면 어떻게 돼? 일로 와. 같이 누워 있어야 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부부 합장묘가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발해는. 그래서 이거는 노트장 찍어놔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차피 뭐라고요? 받냐 안 받냐 싸움이야.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으면 그냥 끝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건 채점하면서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뭐 그냥 순서 문제인데, 뭐 얘는 별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갑시다. 자, 이거 보시면 맨 처음이 뭐야? 여기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이. 조선강문회잖아. 조선강문회가 국권비탈 바로 전이라 그랬잖아. 1910년. 됐죠? 이게 제일 먼저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무정이네. 무정 정도는 연도 외워줘요.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 몇 년이야? 1917. 이 시험에 나왔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최초의 신소설은? 1906 이인직의 혈의노. 최초의 신체시는 1908 됐죠? 그래서 육당체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연구회는 1921 조선어학회는 31 그래서 20년대 단체 30년대 단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는 것임 배워야 산다.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가 주도하는데 29 됐죠? 그러면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분하롯운동은 31 근데 둘 다 언제 끝나? 35 왜? 조선총독부가 엄청 탄압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 20. 자, 마무리할게요. 자, 가와 나사입니다. 자, 가는 바튼이 뭐야? 자,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게 정답률 한 60% 정도 나온 문제인데, 이게 뭐야, 이거? 대한민국 수립과정이잖아. 출제율 1위야. 출제율 1위를 어떻게 틀려? 자, 첫 번째는 46년 자업작 7원 측이죠. 그지? 네, 자업작위원회.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나는 뭐야? 48년 유엔총회잖아. 유엔총회. 그러니까 46에서 48.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지. 됐죠? 그래서 반민법 시효를 단축시키는 건 여러분 반민법 제정이 언제죠? 48년 9월이잖아. 그러면 반민법 시효를 단축시키려는 건 무조건 그보다 미래의 일이어야 되잖아.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3번이 무조건 틀리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7년 5월이니까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이 얘기도 지금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합법정부가 한국 이미 이제 확정되는 그거보다 전이잖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8월, 북한이 9월이잖아. 됐죠?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수, 자, 순천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의 일부가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이건 뭐야? 이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아니야. 48년 10월. 됐죠? 네, 그래서 개정법이 통과되는 거. 자, 3번이 정답이네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49년 6월에 통과되면서 그냥 끝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이 반민법 시효 단축은 한 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반민법 제정은 48년 9월. 됐죠? 그 다음에 시효 단축은 49년 6월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반민법 시효 단축하는 요 49년 요 시기가 농지개혁법 만들어지는 그 시기야. 됐죠? 네, 시기적으로 그래. 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됐죠? 아니, 뭐야? 틀리는 거 고르는 거구나,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3번이 틀렸지. 그죠? 네,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근데 19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20번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요 글은 사료는 되게 유명한 사료야. 사료는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알아야 돼. 뭐지? 4.19 혁명의 대표.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의 가장 대표 자료는 60 국민대회 선언문이고 4.19의 대표 이제 그 사료는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이야. 됐죠? 요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4.19인데 4.19와 관련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네.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시민군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중에 무장을 한 거.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그랬어?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밖에 없어요. 되죠? 그래서 3번이 아니잖아. 지금 4.19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 투입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개입됐다고 그 다음에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문제 우리 다 풀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좀 더 길어졌네. 자, 이렇게 해서 3, 4회 저희 이제 해설 강의 다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5, 6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 시험 볼 때는 제가 1분 더 빼볼게요. 1분 더 빼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합격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음으로 먼저 붙어야 돼.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이 합격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